안녕하세요 여러분, 탐나는 스윙입니다. 오늘은 내면이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진 단정한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안감도 겉감과 같은 패턴을 사용을 할 거고요. 바닥은 4조각이 예쁘게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가방의 옆면에 티단추를 달아서 단정하게 마무리할 거예요. 손잡이는 고리에 끼워서 여미는 방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함께 만들어 볼게요. 먼저 필요한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겉감용 팔수 헤링본 원단이고요. 안감용 광목, 손잡이는 조금 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캔버스 원단으로 만들 거예요. 겉감에 붙여줄 3온수 접착솜이고요. 옆면을 닫아줄 티단추, 그리고 라벨을 준비했어요. 패턴은 전체적으로 시접 1cm가 포함된 것과 시접이 없는 알 패턴 두 가지를 준비하면 작업이 수월합니다. 맨 먼저 겉감에 패턴을 그려서 재단할게요. 시접이 포함된 패턴을 사용하면 됩니다. 헤링본 원단은 세로 줄무늬가 있기 때문에 줄무늬를 맞춰주는 것이 좋죠. 겉감 4장을 같은 방법으로 재단해 주세요. 패턴을 옮겨 그린 다음에 가위로 잘라낼 때는 그린 초크선 안쪽을 잘라내야 최대한 도안과 가까운 크기의 재단물이 됩니다. 다음은 안감을 재단해 줄 건데요. 안감도 시접 1cm가 포함된 패턴을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겉감과 같은 크기로 잘라서 만들어도 되지만 겉감과 같은 크기로 만들면 안감이 안쪽에 남아 도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안쪽에 주름이 많이 생기죠. 특히 겉감에 솜을 붙이거나 겉감 원단이 두꺼운 경우에는 남아 도는 양이 많죠. 다들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도안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안감을 재단할 때 겉감보다 5mm에서 1cm 정도 작게 그려줍니다. 입구 쪽은 0.2에서 0.3 정도 작게, 아랫부분은 5에서 1cm 정도 작게 도안을 그려요. 수치는 겉감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를 0.5다 라고 딱 정할 수는 없더라고요. 작업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해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접착솜을 재단해 줄 건데요. 접착솜은 시접이 포함되지 않은 알 패턴을 이용해서 시접 없이 그려주세요. 접착솜에 풀이 붙어 있는 쪽에 도안을 그려주는 것이 편합니다. 재단물 준비가 끝났습니다. 겉감 4매, 안감 4매, 솜 4장, 긴 손잡이와 손잡이 고리까지 준비해 주세요.
먼저 겉감에 중심을 맞추어서 접착솜을 붙여줄게요. 접착솜에 풀이 붙어 있는 부분을 겉감의 안쪽과 맞닿게 해서 스팀을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접착솜을 붙일 때는 얇은 원단을 덮고 다리미를 이용해 주는 게 좋아요. 접착솜은 너무 오래 열을 가하면 딱딱해집니다. 솜 쪽에서 살짝 고정 다림질을 해준 다음에 뒤집어 원단 쪽에서 붙여주세요. 겉감 내장에 접착솜을 붙인 다음에 각 면에 옆선을 시접 1cm로 박아서 연결해 줄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접착솜을 붙이고 시접을 박으면 접착솜이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중에 솜 고정용 테이프라는 게 나와 있기도 한데 옷 만들 때 쓰이는 실크 심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실크 심지를 바이어스 방향으로 2cm에서 2.5cm 폭으로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시접과 솜에 걸쳐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솜이 들뜨지 않겠죠? 그런데 이 가방은 각 면을 박은 다음에 시접을 가름솔해서 눌러서 솜과 함께 한 번 더 상침해 줄 거라 굳이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더 힘있고 편하게 작업하시려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옆선을 이어받기 전에 한쪽 면에 라벨을 달아줄게요. 바닥이 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원하는 위치를 잡아봅니다. 저는 라벨을 옆면에 붙여 주었는데 라벨은 정면에 붙여도 되고 뒷면에 붙여도 되고 특별한 장식이 없는 심플한 가방이라서 라벨의 위치에 따라서 가방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본격적으로 바느질을 시작해 볼까요? 겉감 2매씩 옆선을 연결할게요. 시접 1cm로 박아주면 되는데 이때 신경 쓸 부분은 입구 쪽 시접입니다. 몸통이 직선이 아니고 살짝 각이 있어요. 그래서 시접을 몸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박아주면 시접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갈 때 원단이 부족해서 오그라지는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시접 부분을 박을 때 몸판과 대칭이 되는 사선으로 살짝 박아주면 좋아요. 살짝 사선으로 벌어지게 박아주고 시접 1cm로 박아줍니다. 솜을 정확하게 붙였다면 솜 라인을 따라가면서 박아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접을 가름솔해서 잘 다려주고 바느질 양 옆으로 상침해 줄 거예요. 곡선 시접 다리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소매 다릴 때 쓰는 우마를 이용해서 다려봤어요. 데스망이 있으면 데스망 옆면을 이용해서 다리면 좋아요. 곡선 부분은 최대한 그 곡선을 유지하면서 다려주는 게 관건입니다. 이런 다림판이 없다 하시면 안 쓰는 원단을 둘둘 말아서 덩어리로 만들어 안쪽에 넣고 다려보세요. 다음은 박음선 양쪽을 상침해 줄게요. 상침 간격은 3에서 5mm 정도로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2매씩 붙인 옆선도 이어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시접 1cm로 박아준 다음에 시접은 가름솔 해서 다려주고 박음선 양쪽을 상침해서 눌러줄게요. 네 조각이 만나는 중심은 어긋나지 않게 잘 맞춰주세요. 겉감 내면을 이어서 상침이 끝났고 이렇게 겉감은 완성입니다. 다음은 안감을 박아줄 건데요. 안감 만드는 방법은 겉감과 동일합니다. 단 마지막 옆선을 박을 때 창구멍을 남겨주세요. 창구멍은 조금 길게 15cm 정도 남겨주는 것이 나중에 작업할 때 편합니다.
다음은 손잡이와 손잡이 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길이로 잘라서 가운데를 접고 두 번 접어서 4겹으로 만들어 다려주세요. 양끝을 끝바느질해서 고정합니다. 이제 안감과 겉감, 손잡이 합체만 남았는데요. 완성된 겉감입니다. 잘 다려진 곡선도 살아있죠? 완성된 안감입니다. 안감엔 창구멍이 있어요. 손잡이와 고리도 테두리를 박아서 준비를 했어요. 겉감에 먼저 손잡이와 손잡이 고리를 임시 고정해 줄게요. 손잡이 고리는 앞쪽에 중심에서 3cm 간격으로 달아주세요. 손잡이는 뒤쪽에 1cm 간격으로 달아줄게요. 시접 바깥쪽으로 1cm 정도 나가서 위치시켜 주는 게 바느질할 때 안정적입니다. 도안은 시접을 양쪽 2cm씩 주었어요. 손잡이를 시접 쪽에 임시 고정해 두었고요. 겉감의 겉과 안감의 겉이 맞닿게 끼워주고 네 군데 박음선을 맞춰서 핀을 꽂아주세요. 입구 둘레를 시접 1cm로 박아줄 건데요. 바느질 선이 만나는 코너 부분은 시접이 두꺼워지죠. 이때 각각의 시접을 사선으로 잘라주면 두께감을 줄일 수 있어요. 둘레를 시접 1cm로 박아줍니다. 임시 고정된 손잡이와 고리가 틀어지지 않고 바르게 놓였는지 매만지면서 박아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시접을 모두 안감 쪽으로 보내고 안감 쪽에만 상침을 해줄게요. 상침선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좋아하시면 겉감과 안감을 함께 상침해 주어도 됩니다. 뒷부분에 긴 손잡이가 무게감이 있어서 겉감과 같이 조금 길게 직선으로 박아줄게요. 겉감과 안감이 따로 놀지 않고 고정되도록 안쪽에서 실루프로 연결해 줍니다. 창구멍은 공구르기로 마무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옆면에 티단추를 달아줄게요. 위치는 옆면을 접어보고 원하는 위치를 찾는 것이 제일 좋죠. 저는 2cm 정도 내려서 중심에서 4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달아줬어요.